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예, 네. 아니 어제 또 이제 또 관록의 정치인들은 뭔가 감각이 있어. 예. 이게 또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더만. 뭐라고 했죠? 안철수 더하기 유승민 홍준표다라고. 야,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철학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나왔냐면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가 네. 그 단일기 입장 관련해 가지고 단일 입장 안 된다, 공동 입장 안 된다. 동계올림픽에 네. 태극기 들고 입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더하기 유승민은 홍준표다라고. 아니 근데 단일기 들고 입장하는 게 왜 안 돼? 그 예전에 했잖아. 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노력해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부각돼야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이 참가를 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한국만 부각해서요. 기껏 북한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원래는 북한이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온 거잖아요. 오게 된 거잖아요. 와일드 카드를 쓰게 되든 어쨌든 간에 오기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북한이 온다라고 하고 나서 지금 관심이 확 일어나고 흥행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평창올림픽 거의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면서 거의 망하지 않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북한이 오고 나서 좀 괜찮아질 조짐이 조금 보이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보수적인 국민들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보수적 국민들 중에 왜 이렇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뭐 북측 대표단을 받는다 그러고 남북관계 개선된다. 북측에 공연단도 내려오고 막 우르르 내려온다더라니까 다들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고 다 환영하는 게 기본 정성 같거든요. 이게 싫은 거야. 어떻게든 흠집을 내 가지고 문재인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건수 만들려고. 네, 건수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진짜 좀 웃기던데 말한 게 웃기던데 뭐라고 했냐면 뭐 작년 TV 토론 때 이미 다 드러나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그 단일기는 이제 공동 입장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 한국은 태극기 들고 와야 된다. 그런데 인공기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공기는 안 된다. 네, 북한의 공화국기라고 하죠. 북한은 인공기는 인공기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아니 유엔 회원국인데 그러면 그거는 반대 안 해? 유엔 총회장에서 북한이 그 인공기 들고 있는 거는 반대 안 하나?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상식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싫어할 수는 있죠. 공동 입장 싫어할 수 있고 뭐 태극기 들고 와야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럼 각자의 국기를 들고 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완전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안철수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보수적이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그러나? 예, 상황에 따라서 그냥 던지는 것 같아. 그걸로 어필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하느라고 올림픽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네. 올림픽에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지는 모르나 봐. 진짜 안 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냥 북한만 인공기 들고 입장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아니 그뭐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냐? 반복 트라우마? 네. 뭐 그런 공포증 같은 게 있나? 인공기만 보면 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사람인가? 이게 진짜 상식 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사고가 딱 정체돼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지금 모순의 시대 아닙니까? 뭐 세계가 뭐 거의 뭐 햇볕 정책 거의 버린 거 아닌가요? 바른정당이랑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햇볕 정책은 거의 버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유승민 씨나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의 평가를 하면서 햇볕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 햇볕 정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하다못해 가지고 그냥 올림픽은 민족 체육 재전이고 거기에 민족이 손잡고 입장할 수 있는 거지. 대만이나 홍콩 같이 정식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기 들고 나오잖아요, 당당히. 아니 뭐 100번 양보해 가지고 그냥 뭐 남북이 대치 중이라 하더라도
뭐 잠시 총을 내려놓고 공동 입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박수 치는 게 당연한 거지.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 올림픽이죠.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나오고 나서 바로 한 달 있다가 시드니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최초로 제 기억에 거의 최초로 알고 있는데 최초로 공동 입장했잖아요. 네. 사진이 들고 그때 시드니에 있는 그 개막식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그렇죠. 기립박수 쳤단 말이에요. 네. 분단된 국가가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특히 이제 평화 올림픽으로 이번에 하자라고 한 만큼 이 공동 입장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근데 이거는 안철수 씨 시각으로 보면 그 시드니 올림픽장에 일어서서 박수 친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종북 좌파였을 거예요. 불신 분자. 전 세계 호주에 그렇게 종북 좌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네. 되죠. 네. 아무튼 이건 그 평화 올림픽이라는 기조만 따져서 보더라도 달리기 입장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박지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 더하기 유승민 홍준표 이게 너무 딱 이렇게 입에 딱 맞는 거야 이게. 응? 이 통합에 어떤 노림수가 있느냐가 딱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안철수 더하기 유승민 홍준표 외워버렸어요. 유승민 씨 되게 화나겠는데 유승민 더하기 안철수지 왜 안철수 더하기 유승민이냐고 그럴 수 있겠네. 가나다 순. 그래도 우리가 아야 어여순. 엄연히 제도권 정치인데 국회의원 의석수로 해야죠. 네. 의석수는 국민의힘 많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철수와 유승민은 왜 이렇게 쥐어 터지고 뭐 온갖 잡음을 내면서도 왜 기어이 이렇게 합당을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난 건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너무 좀 너무 미워하시긴. 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그래도 좀. 네, 그렇군요. 네. 하긴 뭐 로미오와 줄리엣 관련해서는 뭐 병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결국에 로미오 줄리엣 말면에 죽지 않나? 결말은 안 좋죠. 네, 결말이 안 좋죠. 그럼 로미오 줄리엣 맞네. 그런가요? 왠지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느껴 보면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파탄이 나겠죠, 이제. 자, 우리 이 안철수와 유승민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걸까? 당장 자유한국당은 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들어가긴 싫고 네. 그렇다고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하겠고 네.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자꾸 나 자유한국당 돌아가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가고 싶어 하니까 통합이라는 걸 시도라도 해서 좀 붙잡아 두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불협화음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이게 과연 지방선거 용어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선거를 뛰어넘는 뭔가 어떤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그림이란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색채를 더욱더 모호하게 하면서 친미, 미국과 함께하는 것만 이제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색깔의 정당을 출범시키려는. 이를테면 이게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 때 2016년 총선이었죠. 그때 호남에서 몰표를 얻게 되면서 호남이 이를테면 호남이 안철수를 이제 먹어버린 거죠. 네. 어찌 보면 안철수를 호남에 뺏겼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호남이 그래서 안철수를 삶았잖아요. 지난 대선 때 아무것도 못하게 안철수를 삶고 나서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토사구팽으로 딱 뱉어놨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국민의당을 애당초 진보도 아니면서 보수도 아닌 그런 제3의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호남 색채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철수를 호남으로부터 탈출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애초에 생각을 했던 진보도 아니면서 보수도 아닌 그 안철수가 원래 하던 얘기예요. 경제는 진보면서 안보는 보수면은 저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약간 진보와 보수를 둘 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한미동맹 전면적인 이런 이제 정치 세력을 지금도 극중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이렇게 딱 위치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정확하게 하는 건 한미동맹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반북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예전은 그러려고 하는 이제 정당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다 이거는 빅픽처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일환이지만 이제 바른정당이랑 거 합당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왜 이렇게 쥐어 터지면서 굳이 만나지 못해가지고 안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대선 때도 대선 전후한 시점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요.
안철수와 유승민 진영이 당장에 합당하는 건 아니고 각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절한 기회가 오면 그때 합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뭐 합치려고 그랬잖아. 사실 적절한 기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전에부터 대선 때 대연정 이런 얘기 나오다가 뭐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당을 합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촛불 민심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죠. 어찌 보면.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안철수는 이게 촛불 민심 받드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또 강행을 하는 그건 거니까. 뭐 지 마음대로 막말하는 거죠 그냥. 뭐. 막말하고. 촛불 민심과 이 합당이 네. 무슨 아무런 관계 없는. 아니 뭐 올림픽에 국기 들고 오면 안 된다고 이러고 영남과 있는데도. 호남의 네. 통합 이게 촛불 정신 받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서. 영호남의 통합이 영남이 왜 통합이? 네. 근데 영남의 대표 주자가 바른정당인가요? 유승민 씨가 어쨌든 뭐 대구에 뭐 적을 두고 있으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유승민 대구입니다. 네. 안철수 씨도 영남인데. 네. 근데 이제 뭐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은 강력 반발해가지고 네. 지금 난리 났는데 그래서 뭐 영호남의 화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막말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영호남의 화합을 진짜 원한다면 거기 네. 당 내부를 잘 수습해가지고 그죠.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영호남의 화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당내에 있는 말씀하신 당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은 강력 반발해서 신당 차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비례 의원들은 사퇴하면 의원직 떨어지니까 사퇴는 못 하고 지금 어째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지금 뭐 국민의당이 진짜 뭔가 말한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호남의 화합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뜻을 조율해 나간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잘라버리고 쌩까버리고 밀어붙이고 실험 나가 그냥. 예,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워낙 복잡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뭐 그 전당대회 의장인가 하는 이상돈. 이상돈 의원 전 의원인가 의원 의원. 권한을 뭐 줄이는 걸로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지금 줄여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나라도 이렇게 운영할 거냐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봤는데 뭐 실제 그런 위상인지 어쩐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서 고해서는 안 될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그쪽 동네 사람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등식에 나왔던 사망, 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야, 어떻게 이렇게 딱 코드를 뽑을 수가 있지? 예, 정말 감각 하나는 진짜 알아줘야 된다니까. 우리도 좀 이런 식의 코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올해 6월달 지방선거가 있는데 보수 정당들의 운명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우려는 하나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방선거잖아. 예. 전국 단위 대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선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건데. 기초 선거구에서. 네, 여기는 이제 일단 뭐 광역 단체만 하더라도 경북 도지사를 뽑아야 돼요. 대구 시장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아무리 촛불 분위기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아직 제가 우리 국민분들을 못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북 도지사 선거 누가 당선될까 참 저는 제일 관심사입니다. 사실. 네. 사실 뭐 서울시장 이미 뭐 다 정리된 거고 뭐 경북도지사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유한국당으로? 근데 그것도 도전장을 내야죠. 예전에 수성구에서 대구 수성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는 것처럼 뭔가 또 경북에서도 파란을 저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미시장이 사퇴 네. 선언하고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박정희 숭상하는 그. 네. 저는 이제 경북 지역에서 곳곳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경북 도지사라는 자리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네. 그리고 또 뭐 생각이 좀 대구시장. 드네요. 네. 그래서 대구시장.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런 광역자치단체장을
완전히 제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몇 개를 건진다라고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몇 개를 건진다라는 걸 세우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제1야당이다 하고 치고 나오는 거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제가 막겠습니다 하면서 홍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훨씬 많잖아요. 네. 기초 의원도 많고 국회의원 떠나서 기초 의원도 많고 광역자치단체장도 많고. 근데 아무리 봐도 6월달에 선거 때는 지금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걔들 그쪽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1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경북 산골 지역 몇 지역 좀 지키고 그거 갖다 제1야당 너무 어색하지 않나? 근데 제1야당은 사실이지 뭐. 없잖아. 네, 뭐 그 맞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하신다면 뭐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 때 그 자유한국당은 약간 경북 자민련처럼 되지 않을까. 아, 경북의 자민련. 네. 네. 뭐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다른 데서 당선되긴 되겠죠. 근데 경북 자민련처럼 그렇게 쪼그라들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자유민주연합 이래가지고 네. 이제 김종필 씨가 만들었던. 충청도에서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지역주의 정당으로 네. 근거하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없어지는 게 맞다. 뭐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쫑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저도 쫑났으면 좋겠지만 내부에서 머리카락 깔찌들고 싸우다가 그 최경환이 지금 깜빡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친박들 들러붙어가지고 막 홍준표 두드러 패고 김무성이랑 싸우다가 아무튼 그렇게 쫑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네.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근데 돈이 많이 있는 인간들이 끈끈하게 뭉친 거라서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당장은. 네. 근데 어차피 이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관건은 이번 지방선거 아니냐. 지방선거에서 이 적폐 세력들, 보수 적폐 세력들의 수구 적폐 세력이죠. 수구 적폐 세력들의 다리 몽둥이는 분질러 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랑 뭐 바른정당 이렇게 관심 대상일 거고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살아남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 이 추세로 가면은 저는 호남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예. 낙관하시던데.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간에 국민의당은 거의 퇴출됐다고 봐야 되지 아주 않나 낙관하시던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정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호남 분들은 뭐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 네, 자 우리 6월 지방선거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